네, 오늘 NDCN 301 EC442 8번째 시간이에요. 방금 퀴즈를 봤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공부하도록 그냥 엉덩이를 걷어 차주는 그런 어떤 예, 장치죠. 퀴즈라는 것은. 호목 6가 듀였고요. 보니까 호목 7을 제가 이번 수요일로 듀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핸드아웃과 애노테이티드 핸드아웃은 언제나 우리 세컨더리 클래스 홈페이지인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클래스 미팅 리코딩 된 것은 유튜브 채널에 있고요. 클릭커블 타임스탬프를 넣어주시면 다른 학생들이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강의는 어쨌든 녹음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할 텐데 혹시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스피커가 꺼진 것 같다 싶으면 이게 이제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나간 거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오프 캠퍼스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 화면만 나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커렉션 할 거라기보다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치 우리 초등학교 수학 비슷해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간단한 개념들을 배우죠. 중학교 때 그걸 좀 더 리파인을 하고 고등학교 때 더 리파인을 하고 이렇게 뭐 나선형이라고 하던데 그 교사분들은 이렇게 점점 올라가듯이 이 과목도 처음에 우리가 일종의 베이직을 배웠죠. 예, 그다음에 지금 섹션 2에서 또 프린시플 배우고 있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어떤 거는 이제 디테일을 이미 배웠고요. 어떤 것들은 뭐 굉장히 수박 커다기로 사실 화이트 라이에 가깝게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뭐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가 약간 화이트 라이였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념을 확실히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들이 배치한 거고 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뭐지 좀 디테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 참으세요. 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버뷰를 보면요. 우리가 챕터 2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챕터 1, 2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잘 잡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년에 제가 강의하는 걸 보시면 아마 같은 기간에 벌써 여기 와이파이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자료도 잘 보시고 올해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보면 뭐 말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연식이 오래되면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이 커렉션을 넣으려고 했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작년 영상도 보면 시작을 딱 하면 요 포맷으로 거의 가는데 뭐 커렉션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럼 다음 영상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커렉션에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생각했던 그 잘못된 점을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커렉트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자, 리뷰를 하겠어요. 섹션 2, 그러니까 섹션 2.1, 그러니까 챕터 2 프린서플스에서 2.1이 먼저 쉐어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교과서가 매우 평이 좋거든요. 여러분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그 사이트에 쳐다보면 굉장히 평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 굉장히 얇은 책이지만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압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식이란 것은 언제나 보면 쌓여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뭐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뭐 로마 제국 시대에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우린 너무 많이 배운다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압축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잖아요. 뭐 어떤 지식을 배웠는데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 공통점이 남고 그다음에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애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종의 두 개가 따로따로 공간을 차지하던 것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양이.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학문의 체계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점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많은 지식을 전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런 압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압축하는 방식을 또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지식을 확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단지 막 너무 많은 것으로 이 영어 단어가 자꾸 생각나려고 하네. 그 플러드 또는 이넌데이트 되는 그러니까 푹 잠기는 것보다도 항상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뚫는 어떤 아이디어, 얘들을 어떻게 압축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지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수업 들을 때마다 아유 뭐 그냥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방학 되고 나서 몇 장 꺾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저자들이 쉐어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이 프린서플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코스트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건 뭐냐면 인터넷의 성질, 인터넷이 왜 중요하고 왜 성공적이었나? 그러면 그냥 예전에 있던 유사한 네트워크인 텔레폰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되고 그 텔레폰 네트워크에 제가 그 유틸러티 폴이라고 한 거에 전선 꽉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fully connected mesh 이런 거 생각하면 인터넷이 얼마나 잘 디자인된 건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쉐어링을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데 뭘 쉐어하죠? 링크를 쉐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더 인터넷이라는 것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당장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이터넷 들어가면 잠깐 전에 말했던 게 약간 화이트 라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렇듯이 굉장히 다른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호스트, 링스, 라우터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스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화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와 같다고 한다면 뭘 쉐어할 수밖에 없어요? 링크를 쉐어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링크를 쉐어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겠다는 게 이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네트워크 코스트 나오면 바로 최적화죠. 그렇죠? 네, 엔지니어들은 코스트 최적화죠. 주의할 건 또 있어요. 이 코스트에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아야 될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희 그 고1짜리 녀석이 이제 또 뭐 주말에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제가 또 꼰대질을 했죠. 일장연설 태워주면서 너의 가치관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때 애가 뭐 왜 나를 공격하지? 뭐 인신공격을 하나 생각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쾌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시간이다.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의 가치를 낮게 주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 청춘답게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선고를 받았고 병원에서 내일이면 입관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사랑을 뭐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고 그렇잖아요. 친지들 친구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란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우리는 이 코스트만 너무 생각하는데 비용,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항상 최적화를 할 때 시간이란 걸 잊지 마세요. 제가 포항공대 출신 대학원생들을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논문 숫자는 많이 안 쓰고 졸업하더라도 왜냐하면 연구실에 따라서 그냥 가작을 하는 그 분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는 분야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죠. 무슨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많이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화공과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 친구랑 여러분 친구 나중에 수학과에서 논문을 쓸 친구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다작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멋진 걸 하나 쓰겠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거죠. 최적화를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많이 쓰긴 글렀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멋진 것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수학과는 좀 길죠. 전체적으로. 물론 금방 졸업한 학생도 봤지만 여러분이 최적화를 할 때 있잖아요. 항상 코스트도 중요한데 혹시 내 이 코스트에 시간이란 개념을 안 넣어놓은 게 아닌가 잘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 그 엔지니어링 낭패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잘못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품을 낸다고 합시다. 정말 완성도 높은 걸 내려고 하다가 마켓에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회사의 제품이 막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놨더니 우리 회사가 내놨더니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저게. 그러고는 그 불완전한 제품을 냈던 회사가 갑자기 어때요? 막 완성도를 높여 나가요.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코스트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만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란 걸 잊지 마세요, 여기에. 그래서 타이밍 또는 타임, 시각, 시간 둘 다 좋아요. 우리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그냥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 시각이란 말 여관에서 안 쓰잖아요. 뭐 현재 시각이
뭐 얼마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예, 그냥 몇 시니 이렇게 하지. 근데 시각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항상 살아가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코스트, 타임 이랬는데 이것 말고도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어야지. 우리는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엔지니어로서. 사실 이거는 경영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어떤 매트릭이 필요한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들은 뭐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우리도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드루풋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때요? 구별을 해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들은 네트워크 전공하는 사람들은 드루풋은 우리의 퍼포먼스 매트릭이고 이렇게 디파인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매트릭이 뭐였어요? 네, 딜레이와 드루풋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씨로 제가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도 그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concrete한 게 필요해요. concrete한 게. 제가 그때 뭐 뇌리에 찰싹 달라붙는 메시지 만드는 법이라는 책 얘기하면서 그 에크로님으로 success라고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C가 뭐였죠? concrete였죠. 그러니까 abstract,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tangible한 example이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습에 관해서도 있잖아요. 학습에 관해서도 많은 학습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피교육자로서 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개념은 추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야지 확장성도 높고 압축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우 좋은 concrete한 이그젬플을 이쪽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멘탈 모델, 뭐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에어라인 그 에어플레인, 그러니까 큰 보잉, 뭐 에어버스 이런 거 조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장이 뭐 땡기면 이게 뭐 연결돼 있을 것 같지만 와이어가 없죠 이제는. 그렇죠? 전기적으로 신호가 가가지고 이 사실은 당기는 것 같지만 어때요? 얘가 뭐 유압 장치를 가동하지 않죠 직접. 그냥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죠. 마치 자동차들도 이제는 어때요? 억셀러레이터 브레이크가 미케니컬리 이렇게 연결 안 돼 있고 여기 살짝 사실 밟으면 어때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걔가 전기 신호를 줘서 그냥 저기서 엔진이 더 돌아가고 브레이크가 잡히고 하듯이. 그런데 좋은 그 조종사와 좀 실수를 하는 나중에 조종사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쭉 질의응답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잘 조종해서 인명을 구한 사람들. 예를 들면 좀 오래됐지만 그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허드슨강, 그 뉴욕 맨하탄 있죠 옆에 강, 거기에 비행기를 착륙시켜요.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뭐 물 위에 착륙할 때는 뭐 저기 슬로프가 펴지면 내려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지 마 무슨 옛날 비행기나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착륙시켜요. 그래가지고 인명을 구했죠. 그 사람을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옛날 구식인 비행기 자기가 초창기에 처음에 비행수를 배울 때 정말 와이어로 연결돼 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델을 확실히 가지고 있더래. 그것을 딱 머릿속에 넣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더래요. 그걸 기초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렇잖아요. 몇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딜레이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설명할 때 어떤 그림으로 하더라. 예를 들면 드루풋을 가지고 설명할 때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루풋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웃스탠딩 비츠 또는 뭐 아웃스탠딩 패킷의 양, 그러니까 프로토콜에서 정해지는 그리고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녀석에서 실제로 링크 레이트보다 드루풋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러 데스티네이션으로 동시에 데이터 또는 패킷을 보낸다면은 결국은 이 패킷들이 쉐어링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링크 레이트가 높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틀렉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딜레이에 대해서는 그림이 더 위에 여기 있죠. 그렇죠? 예. 딜레이에 대해서는 어때요? 요 그림이죠. 그렇죠? 어떤 라우터와 다른 라우터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때 라우터의 Q에는 어때요? 먼저 버퍼가 있고 서버가 달려 있죠. 버퍼에 이미 도착해 있는 비트가 다 날아갈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도 도착했을 때 얘가 프로세싱 해주죠. 전송을 쭉 해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프로퍼게이트, 링크를 통해서 프로퍼게이트 될 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제가 1 마이크로세컨은 몇백 미터라고 얘기했죠? 네, 300m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누가 물어보면 내가 금방 계산할 수 있어라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숫자들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속 그렇게 할 때 그냥 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300m 정도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 1 마이크로세컨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에 300m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 광속은 매우 매우 느려요, 사실. 예전에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 때는 정말 무한대인가 뭐 이런 거 놓고 고민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매우 매우 느리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가지고 있으세요. 자꾸 얘기하지만 이 저자들은 매우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얄팍한 이런 책을 썼다고 우습게 볼 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엑기스를 담아서 그림들을 그렸고 물론 이건 이제 제가 가져온 거지만 참고로 이제 큐잉 티어리 얘기를 잠깐 했어요. 딜레이 지터 이런 거 얘기다. 특히 딜레이 지터 얘기하면서 이랬죠. 이게 Q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흔히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버퍼, 웨이팅 에리어고요. 우리가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라면 이쪽에 이제 그 캐시어든 아니면 서버죠.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있던 손님들이 다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지 그다음 내 차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이 서비스하는데 시간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혼자 딱 서 있어서 와, 저 사람 금방 주문하고 가겠지 그랬더니 딱 갔더니 뭐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버거는요, 1번 메뉴 하나, 2번 메뉴 하나, 3번 메뉴 하나, 4번 메뉴 하나, 5번 컨비네이션 하나인데요. 첫 번째 거는 뭐를 뭘로 바꾸시고 막 이러고 있고 알고 봤더니 저기에 아기들이 앉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잔뜩 시킬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서버 자체가 신참이라서 느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큐를 가지고 뭘 하느냐? 결국 이제 여기서 이 딜레이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이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Q 모델이 뭐였어요? 큐잉 디어리에서 MM1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뭐 GM1, 뭐 GG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때 적어도 MM1이 뭐였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어라이벌 레이트가 그러니까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죠. 시간. 그렇죠? 한 명이 도착하고 다음이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 간격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하고 특히 어떤 민이 일정한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M이라는 메모리 리스라는 뜻으로 M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도 이 서비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 메뉴 주문을 다 받고 네 준비 다 됐습니다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또 어떤 다른 평균 값을 갖는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런 Q가 이런 어떻게 보면 뭐 Q가 네트워크 상에 하나 있을 때 사실 네트워크는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있을 때 그때 일종의 원 이렇게 서버 잡아서 MM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어때요? 커스터머가 들어오면 여러 개의 큐로 쪼개가지고 그다음에 서비스 하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큐잉 디어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요. 실제로 하나의 과목으로 아예 배워야 될 정도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페어니스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뭐 정치적일 수도 있는 여러 발언들을 해서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거였어요. 먼저는 리소스 엘로케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그 최적화 문제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서브셋이 있다고 했어요. 리소스 엘로케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뭐 용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다 리소스 엘로케이션 프로블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문제는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네트워크라면 여러 호스트들이 서로 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누구 걸 먼저 처리해 줄 거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유틸러티라는 함수를 써서 물론 여기서는 호스트마다 다 다를 수 있겠고 각 커넥션마다 유틸러티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리소스를 할당해 주면 그 리소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해피해 나는 얼마나 행복해 하는 거 서로 다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그것을 utility function이라는 데 넣어서 evaluation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이 나온다고요? 예, 만약 두 명이 각각의 유틸리티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해피니스를 느껴, 나는 이런 정도의 행복감을 느껴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걸 행복을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다들.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리소스가 있으면 요 어치버블한 행복, 행복 1, 행복 2의 점들의 집합이 이렇게 원점, 이렇게 4사분면을 그리면 1사분면에 있는 그런 어떤 도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것이 뭐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뭐 믹스트 스트래터지 또는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언제나 컨벡스한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은 어때요? 주어진 리소스, 뭐 less than or equal to 얼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리소스를 하나도 안 쓸 때 두 사람 다 행복감이 제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리소스 맥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뭐 캐피탈 A라면 캐피탈 A를 다 쓰면 요 라인을 요 경계면, 경계선 또는 뭐 프론트 라인, 프론트 엔드를 따를 텐데 저것을 파레토, 프론트 엔드, 파레토, 뭐 프론트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때요? 주어진 리소스, 그 다음에 주어진 유틸리티 펑션들로 정해지는 어떤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라고 했죠? 그 다음 도형 들어갈 것이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언은 어떻게 보면 뭐 철학에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계적 신호 처리라는 과목에서도 수업을 들으면 대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호 처리를 하는데 먼저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트해요. 그런데 그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최적화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잖아요. 이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 리소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사실은 뭐예요? 뭘 최적화,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할 것이냐가 크라이테리언 철학을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철학을 정하는데 어떤 게 있었죠? 지난번에 뭐 무수히 많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 공리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애매모호한 말, 멋지게 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래요? sum, sum을 maximize 하자. 그러니까 행복의 합을 최대화하자는 게 utilitarian, 공리주의. 그러니까 utility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함수가 utility 1, utility 2인데 utilitarian이라는 것은 이 utility 1과 2의 합을 최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U1 더하기 U2가 일정한 것을 쭉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이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을 어치브하는 어떤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선택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utilitarian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수랑 상관없잖아요. 우연히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가 어때요? 이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단 한 명의 행복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그젬플을 들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안 좋은 이그젬플이라서 이 어치버블한 리전이 이렇게 그냥 삼각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서로 다른 크라이테리언들이 같은 솔루션, 위너 테이크 잇 올 같은 걸 그냥 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공리주의도 심지어 한 명한테만 타줬죠.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게 뭐였어요?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처음 게 맥스섬, 유틸리테리언 크라이테리언이고요. 이게 맥스섬은 어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 그리고 맥스민 이건 뭐예요?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좀 못 살아줘야죠. 그런데 저렇게 했더니 둘 다 너무 극단적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맞는 게 뭐냐면 U1과 U2의 곱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유틸리티의 곱을 최대화하는 건데 이름을 사람들이 이것을 proportional fair, 그러니까 비례적 공평 엘로케이션 방법이다. 이렇게 엘로케이션한 것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문제에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특히 이제 그 멀티플 억세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통신할 때 저처럼 보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밴드위스를 파워를 더 많이 가진 애가 밴드위스를 비례해서 할당 더 받는다든가 이래서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비례하는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페어니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을 저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 했고요. 네, 오늘은 스케일러빌리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인터넷이 앞으로 더 인터넷 오브 띵스로 가면서 더 커질 텐데, 그렇잖아요. 더 많은 호스트들이 생기고 이럴 텐데 중요한 프로퍼티가 뭐여야 되느냐.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플렉서빌리티, 익스텐서빌리티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구체화를 하고 있죠.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면 항상 리미트 뭐가 굉장히 커질 때예요. 그러니까 극한 개념을 많이 쓴다고 했죠. 엔지니어들은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For sufficiently large n 이렇게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각각의 n이라는 값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면 잘 안 되는데 이 극한을 구하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크면 이런 비헤이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게 이 수학적 극한이라는 툴의 아름다움이죠. 자, 그런데 얘는 어쨌든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면 어쨌든 호스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호스트 숫자가 늘어날 때 우리가 링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라우터를 몇 개를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호스트가 늘어나서 그러면 뭐 어떻게 링크가 늘어나고 라우터가 어떻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링크들의 연결이 달라질 때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퍼포먼스 매트릭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스케일러빌리티는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섹션이 아마 플렉서빌리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넘버 오브 호스트가 증가하고 당연히 라우터와 링크 수도 따라서 증가할 텐데 너무 많이 증가하면 곤란하겠죠. 항상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퍼포먼스 매트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뭐예요? 우리는 네, 딜레이와 스루풋이죠. 그렇죠? 이 딜레이에는 딜레이가 무한히 길 수도 있어요. 패킷이 날아갔는데 드랍되면. 드랍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책섬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라우터에서 컨제스천이 일어났어. 라우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처리 못해 에잇 하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도 포함돼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해서 내가 퍼포먼스 매트릭이 너무 악화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스트 수를 늘렸더니 막 나의 그 커넥티비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너무 나빠져요. 그러면 망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 더 인터넷 이걸 버리고 새로 ATM,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라는 걸로 가자고 막 했는데 테크놀로지가 따라와 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시장을 선점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막 그쪽으로 가려는 그쪽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ATM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호스트 수가 쭉 증가할 텐데 앞으로 증가할 텐데 문제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왔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에 대한 감을 길러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심지어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할 때, 이건 특히 이제 윈도우즈 OS에서 클릭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IP 자동 설정 기능을 지원하면 IP 설정이 자동으로 할 때, 여기서 여기 이제 체크 안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관리 설정 IP 값을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건 참고로 이제 우리 학교 LG 연구동에 있는 제 PC에서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했고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를 봅시다.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게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뭘 써라.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숫자는 뺐고요. 그랬더니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뭐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지?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 아파넷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컴퓨터들 몇 대 연결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뭐 파일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리야?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몇 대 안 될 때는 어땠어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자기가 인터넷이라는 아주 조그말 때 한 100대 이렇게 될 때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다 알고 어느 포트로 보내면 되고 이런 거 서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늘어나니까 이제 매니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어떤 룰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땐 당연히 이렇게 됐겠죠. 네트워크 IP를 입력하세요. 자동 설정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입력했겠죠.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자동이 없어 옛날에 수동으로 다 했겠죠. 그다음 여기서도 기본 설정 DNS 서버와 보정 이런 것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 그로우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망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방법들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사라졌겠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이 인터넷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것과 라우팅하는 거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네. 이 지구상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이미. 이 IP 네트워크,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것으로 더 IP라는 프로토콜을 따르는 이런 라우터들과 호스트들, 뭐 서버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한번 이그젬플을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에 1, 2, 3, 4 해서 n개까지 있는데 이게 편의상 큰 라우터들도 n개고 각각의 라우터에 단말이 또 n개 달려 있어요. 물론 m, n 다 다르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저자들이 간단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런 방식 없이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에 대해서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트로 어떤 식으로 보내면 되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패스를 얼마나 많은 이 테이블 큰 테이블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녀석은 어때요? 자기 빼고 다 알아야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전체 요 각각의 n개씩 있으니까 n 스퀘어 개가 어떤 라우터에 연결돼 있고 따라서 내가 어디 보내야 되고 하는 걸 다 메인테인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나는 여기 첫 번째가 n이라는 숫자로 시작하는 IP 어드레스를 갖는 요 녀석에게 내 패켓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어때요? 이 모든 n 제곱계에 대해서 뭐 물론 여기서는 1번 라우터로 가는 포트로 넣으세요라고 돼 있겠지만 어쨌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여기 있는 첫 번째 시작이 n으로 시작하는 녀석들한테 이제 보낸다면 얘가 일단 자기는 얘 라우터로 보내죠. 그럼 이 라우터가 어때요? 예, 요 앞에 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앞에 게 n이니까 나는 그 다음에 어디로 포워드 해야 되는지만 기억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이렇게 하려면 같은 IP 어드레스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놨다 하더라도 얘가 저기 달나라에 가 있으면 비용이 너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만 어때요? 로케이션에 따라서 첫 번째 0에서 255까지가 예를 들면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패킷을 보내려고 할 때 어디로 보내야 되고 내가 포워드 하려고 할 때 이 라우터가 어디로 포워드 해야 되는지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모든 호스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죠 이제? 문제는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어떤 정보를. 그게 아까 나와 있던 요 앞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서브넷, 게이트웨이, 뭐 DNS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씩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핵심은 일단 여러분 생각에 뭐 경상남도 뭐 예를 들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하듯이 로케이션 베이스로 주소 할당하는 건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라우팅 할 때 매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전체 어드레스에 대해서 고민 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물론 인터넷에서는 어떻다고요? 라우터들이 제일 앞에 것만 읽지 않고 적어도 헤더는 다 읽은 다음에 IP 헤더는 책섬이 이상하면 그냥 버린다고 했죠. 그래야지 버려질 게 굳이 저 포항시 남구 지국로 청암로 77 어디까지 안 와도 되게.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나쁜 놈들이 이상한 걸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조준홍 교수를 찾는다고 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버려질 텐데 그동안 어때요? 우편물을 계속 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버리도록 돼 있는 거고 로케이션 베이스드로 해놓으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전체 네트워크가 커지더라도 천천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요것은 텔레폰 네트워크와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 챕터에서 배울 이서넷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사실 더 인터넷 그러면 굉장히 이 말단 가지의 이서넷, 와이파이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서넷은 이 인터넷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은 IP 네트워크와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서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로케이션 베이스로 어드레싱이 안 돼 있어요. 참고로 이 어드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MAC 애드레스 어떻게 들어봤죠, 여러분이? 그렇죠? IP 어드레스 말고 MAC라는 대문자로 돼 있는 MAC 애드레스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조그맣게 연결된 이더넷에 있는 스위치는 자기한테 연결돼 있는 이 뭐 호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컴퓨터들 기기들의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서넷은 좀 작은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패킷을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네, 패킷을 보내는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로케이션 베이스로 어드레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뭐 141.223.88 모시기 컴퓨터에서 이제 저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서버에게 뭐 퀘어리를 보내요. 미니 서킷 사이 뭐 밴드 패스 필터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는 퀘어리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걔를 이제 라우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일단 로케이션 베이스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말했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안 갖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로케이션 베이스드니까 전에 말했듯이 앞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픽스에 해당하는 롱기스트 프리픽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뭐 어드레싱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래야지 중간에 있는 라우터가 하나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메인터넌스를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본래 가기로 했던 녀석들이 다 드랍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얘들이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돼요, 정보들. 그래서 실제로 뒤에 나오지만 이 라우터들이 또 어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요. 너 살아있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IP 주소를 갖는 패킷을 보내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물어봐요, 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낼 때 우리가 어쨌든 엔지니어들이니까 그 컴퓨터 공학 뭐 이산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쇼티스트 패스로 보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근데 쇼티스트 패스라는 게 여러분이 쇼티스트 패스를 가지고 뭐 세일즈맨이 돌아다니든 아니면 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든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쇼티스트 패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라우팅을 할 때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심지어 로케이션 베이스드로 해도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반합이라는 게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사고를 클리어할 때는 도움이 되죠. 어쨌든 쇼티스트 패스로 보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주고받아줘야 돼요. 내 패킷 보내는 거 말고도 계속해서 얘들이 중간에 있는 녀석들이 서로 물어보고 하면서 쇼티스트 패스 계산을 위한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옵티말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얘 때문에 문제가 덜 생기게 하는 다른 걸 만들자고 한 게 여기 나오는 투 레벨 라우팅이라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이 도메인이라는 개념은 단지 이 투 레벨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를 민간인들이 자기 어떤 회사가 있으면 자기 네트워크를 키우고 더 많은 서브스크라이브를 넣고 유지하고 서로 과금하고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호스트들을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메인 네임을 받았어요. postec.ac.kr 도메인 네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 나도 라우터를 갖고 있겠죠. 이 도메인 안에.
걔들에 대해서는 또 쇼티스트 패스로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어때요? 나의 대표가 되는 라우터가 그 도메인마다 대표가 되는 라우터들끼리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요 안에 있는 녀석들, 안에서만 돌아다닐 거는 어쨌든 내가 관리하고, 밖으로 돌아다닐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표하는 몇 개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 레벨 라우팅은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음에 도메인 간의 라우팅, 이것도 쇼티스트 패스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서로 과금하는 문제 때문에 쇼티스트 패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쇼티스트 패스는 여기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애가 다른 회사를 싫어해요. 너랑은 거래 안 해. 너랑은 뭐가 잘 안 맞아. 이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때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쇼티스트 패스로 하려 그러고, 또 인트라 도메인, 도메인 내부에서는 당연히 뭐 내가 전부 비용을 생각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또 쇼티스트 패스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쇼티스트 패스 라우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된다라는 말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은 뭐냐면 쇼티스트 패스로 하고 싶지만 정보를 너무 많이 교환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도메인이라는 단위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대표되는 라우터들이 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내에서는 쇼티스트 패스로 하려고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포스텍이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 포항공대에 있는 학술정보팀에서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라우터들을 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 간의 패킷을 주고받을 이 대표되는 리프리젠터티브 라우터도 당연히 관리할 거죠. 그 다음에 라우터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LG 영구동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걔는 뭐냐면 141.23.88로 되는 녀석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88 이후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걔들은 LG 영구동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88까지 있으면 마지막 숫자는 0부터 255인데 어디서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중에 두 개는 이미 뭐 안 되고 그러면 254개 컴퓨터밖에 못 쓸 텐데 여기 지금 당장 우리만 해도 몇 명이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저만 해도 연구실에 뭐 IP 어드레스 몇 개 할당받았고 컴퓨터가 몇 대인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IP 어드레스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기들은 IP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의 화이트 라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로 접속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보면 뭐 어떻게 접속을 해서 특히 자동으로 받아요. 저기서 IP 어드레스를. 그럴 때 받는 IP 어드레스는 놀랍게도 저기 어디 미국의 누구도 그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는 좀 이따 나와요. 지금 안 나오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아주 큰 이 이서넷 레벨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거대하게 라우팅 할 때 얘기로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라우팅을 하는데 지금 라우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왜냐하면 호스트가 늘어나면 결국은 내 정보를 누군가가 원할 때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결국은 라우팅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팅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라우터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 라우터들은 뭐냐면 예, 그냥 이 더 인터넷이란 것 자체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특히 IP라는 프로토콜은 그냥 소스 IP 어드레스에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까지 패킷이 전달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어. 뭔가 최선을 다하겠어는 뭐예요?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빚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와 나는 갚으려고 최선을 다할게. 느낌이 오나요? 네, 최선을 다할게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언제까지 주려고 최선을 다할게. 네, 뭔가 그날까지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 에포트도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알다시피 이미 어때요? 라우터는 그냥 패킷을 드랍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안 알려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그냥 드랍하고 입삭 시설 난 드랍해놓고. 자, 그리고 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 퍼포먼스와 관련돼서 엔드 투 엔드 프린시플 그다음에 스테이트리스 라우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end-to-end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요 end는 어떻게 보면 예, 소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인터넷 패키지, IP 패키지 갈 때는 요 end는 destination 호스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principle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중요한 일들은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은 뭐죠? 네, 리트랜스미션을 하고 알겠어요? 리트랜스미션을 하고 컨제스천이라든가 이런 컨트롤을 하고 오버플로우 컨트롤을 하고 하는 거를 얘들이 하는 거고요. 라우터들은 어때요? 라우터들은 정말 주소만 딱 보고 두 개, IP 패킷이 오면 주소만 딱 보고 그냥 라우팅 하는 거예요. 물론 말했지만 잘못된 거, 이로니어스한 패킷이 날라왔을 때 그걸 굳이 딜리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책섬 정도는 확인해서 헤더만 딱 까는 거예요. 본문은 안 읽고 헤더만 딱 가서 데스티네이션 보고 당연히 그다음에 책섬 봐서 아 오케이 그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L3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IP 인터넷 프로토콜 가지고 라우팅하는 라우터들은 굉장히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별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라우팅은 굉장히 라우터들은 굉장히 빠르게 라우팅을 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때요? 예, 이 end와 end에 있는 녀석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지만 라우터는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우터들은 모든 패킷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느낌이 잠깐 메모리 리스? 잠깐 지난번에 큐잉 디어리 할 때 MM1Q라는 거 얘기할 때 어땠어요? 뭔가 메모리 리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사실 그때는 그 메모리 리스는 뭐예요? 네,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는 모든 커스터머가 어때요?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 메모리 리스예요. 지금까지 몇 명 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메모리 리스였는데 당연히 여기서 각각의 커스터머를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이 IP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터들도 구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책섬 읽어서 드랍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있으면 다시 보내겠네? 이런 걸 알 수도 있잖아요. 얘가 사실 거기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런 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패킷은 동일하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럼 좀 곤란하지 않냐 싶지만 그것이 스케일러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스테이트리스라는 것은 어떤 기억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 대접 안 해준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죠 여기 스케일러빌리티 얘기할 때 IP 주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줄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제가 도메인 네임 얘기는 했어요. 투 레벨 라우팅이라는 걸로 그냥 이 쇼티스트 패스 라우팅 비스무리하게 하면서도 이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라우팅 하기 위한 테이블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좀 줄이겠다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또 관리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투자하고 이 도메인이라는 것, 호스트들의 그룹이죠.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만든다는 걸 알겠으니까 이게 DNS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건 알겠어요. 요 부분. 그럼 얘는 또 뭐냐 이거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인터 도메인,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과 관련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봅시다. 아까 141.2388이 예를 들면 LG 영구동에 있는 우리 포스텍이라는 도메인 내에 있는 어떤 라우터고요. 거기에 LG 영구동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서넷으로 뭐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서브넷 마스크를 보세요. 여기 보면 255, 25, 25인데 이게 전부 1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0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컴퓨터가 141.2388. 다른 거. 예를 들면 제 컴퓨터가 2인데 3에게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서브넷 마스크를 딱 체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랑 곱해요. 곱해가지고 요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얘는 지금 LG 영구동에 있는 라우터에 다 물려 있는 IP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이 게이트웨이에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만들어냈는데
딱 그 안에서만 돌게 하는 거.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DNS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디렉토리 서비스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디렉토리, 전화번호 책을 만드는 체계고요. 예,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호스트들이 있어요. 또 컴퓨터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했지만 이게 제 컴퓨터가 가진 IP 어드레스는 빼고 얘가 어떻게 보면 도메인 네임이에요. 이거 도메인 네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ostec.ac.kr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도메인이.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학과별로 도메인을 또 만들 수 있고 제가 연구실에 또 도메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cisl.postec.ac.kr이라는 것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특히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때요? 기기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도메인 네임이라든가 아니면 머신에 있는 네임을 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면 쟤를 가지고 IP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지금은 관리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그런 책을 저 도메인 네임 또는 뭐 호스트 네임이랑 IP 어드레스를 매칭해 주는 어떤 또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가 DNS 서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를 보겠다. 조선.ac.kr 딱 엔터를 치면 어때요? 예, DNS 서버한테 가요. 그래서 DNS 서버한테 걔가 먼저 웹 브라우저가 먼저 패킷을 보내요. 사실 조선일보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DNS 서버가 딱 보고는 알려줘요. 저한테. 아, 요거는 요 IP 어드레스네. 그래서 걔를 받아가지고 다시 뭐예요? 패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킷을 보낼 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당연히 여기 없겠죠. 이렇게 마스킹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패킷은 게이트웨이로 가는 거예요. 게이트웨이가 그 패킷을 웹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잘 설계를 하면 DNS 서버와 게이트웨이를 같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서버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가 고장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죠. 왜냐하면 내가 조선.com 했더니 어디예요? 뭐 아무것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문제가 생겨도 얘가 괜찮게. 그런데 예전에 한번 어느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가 사람들이 그 회사 망이 다운됐다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예, 그 회사의 DNS 서버가 예, 메인테넌스 하고 켰더니 뭐 잘못돼가지고 디렉토리가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퀘어리를 보내도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난 몰라. 자꾸 그러니까 그냥 웹페이지를 열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IP 어드레스 알았다면 정확하게 딱 엔터 치면 얘한테 가서 오죠.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도메인 네임이 들어가 있는 어떤 URL을 입력을 하면 URL 창에 먼저 DNS 서버한테 퀘어리가 날아가는데 여기서 문제 생기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용자들이 모든 IP 어드레스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도 만들어주고 라우팅할 때 편리하게도 만들어주는 어떤 체계가 DNS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서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의 다 끝났는데. 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만 서브넷이라는 아까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브넷 마스크가 위에서부터 1로 쭉 채워지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어때요? 이렇게 세 번째까지 채워졌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2, 5, 4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1이 있는 것까지죠.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킷이 192.168.1.1로 날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얘가 여기로 보내려고 한다고 합시다. 예. 네,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내 컴퓨터 IP 어드레스예요. 근데 내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딱 곱하면 요 앞에 것만 딱 나오죠. 그래서 192.168.1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모든 녀석은 요 서브넷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처리가 되는데 안 그러면
게이트웨이라는 녀석이 처리를 해서 밖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라우팅에서 복잡한 면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여기도 했어야 되는데, 배웠으니까 여러분 컴퓨터 보면은 IP 어드레스 한번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인터넷에 보면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요. 실제로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로케이션 베이스드 어드레싱을 한다고 했잖아요. 찾아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기기의 IP 어드레스를 딱 치면 실제로 여러분 IP 어드레스가 아닌 녀석으로 이렇게 말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IP 어드레스를 찾아봐요. 그래서 입력을 딱 하면 그 웹페이지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141.23.88 모시기라고 하면서 포항 공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깐 뭐지? 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조준호 교수가 LG 연구동에 할당된 것이 141.24.88이라고 했어.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